이번 시간에는 폐의 제자리암 진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질문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에 생긴 제자리암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놓치는 보험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학 기준에서 제자리암인데 어떻게 암 진단비를 받나요? 그거는 먼저 의학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학 분류 기준은 통계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약칭 KCD라고 하거든요. 그 KCD 기준에 따라서 모든 병명에 대해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CD는 세계보건기구인 WHO 또는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제일 먼저 WHO랑 ICD에서 기준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KCD도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꽤 걸려요. 세계 기준이 한국에 적용되는 데는 통상 4년, 5년, 6년,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KCD랑 이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랑 괴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바로 이 괴리를 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판례나 다른 자료를 활용했을 때 암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폐의 제자리암이면 어떤 경우이든 암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검사 결과와 진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보험 상품을 언제 가입하였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진단명은 이제 조직검사지를 발급했을 때 아데노카시노마 인사이트, 인시트라고도 이제 읽는데 이런 글자를 발견하셨다면 환자의 보험 가입 일자와 상품의 특성을 검토해서 제자리암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일반암으로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왜 안 주나요? 보험사는 대기업입니다. 절대로 얼토당토한 이유를 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험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어떤 타당한 의학적 근거나 어떤 의학 자료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보험금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진단은 또는 그 분쟁이 되는 모든 진단명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데 걸고 싶은 겁니다. 환자 혼자서 진행할 순 없나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 제가 환자라면 가능하겠죠. 환자가 손해사정사거나 의사거나 혹은 이런 의학 기준을 잘 다루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 중에 이런 의학, 보험, 보상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으실 테고 그런 분들이 정말 방대한 양의 의학적, 법률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이기고 또 고액의 진단비를 받아낸다는 것은 아마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의사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문가를 믿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험 가입은 설계사한테 하고 치료는 의사한테 받고 보험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손해사정사 통해서 검토받는 게 가장 원만한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문가를 믿으세요. 당연히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단순한 감기라 하더라도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는 모든 전건 심사자가 배정이 되고 전문 지식인들이 심사를 진행하거든요. 환자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진단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 꼭 이제 저희한테 위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가 통해서 검토 정도는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